그 에이전시 일 하시고 네. 출판사 하시고 네. 크리에이터 하시고 네. 대단하다. 가장 좋은 점이자 가장 힘든 점이긴 한 것 같아요. 조직 밖에서 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분야에서 잘 해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일까? 아니면 쉬고 싶고 늘어지고 싶고 놀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일까? 솔로프리너가 되는 사람들이 두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자의가 있고요. 타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토크 세 번째 시간. 네, 가인님 편이 시작하겠습니다. 와. 저는 드림토크 진행을 맡은 이은재라고 하고요. 가인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대받은 이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꼽살이 낀 김사록 감독입니다. 네, 가인님 소개 먼저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1인 사업가로 기업교육 콘텐츠, 영상을 하는 영상 스튜디오와 또 일에 관한 책들을 출판하는 찌판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크리에이터로 기업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소개하는 그런 콘텐츠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롱님도 소개해 주시죠. 저는 그 드릴톡 제작을 계속 함께 해오고 있고요. 저희 드릴톡 시즌2 영화에서 인사는 한번 드렸는데 저는 안 나오고 있나요? 네,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사실 이제 이가희 대표님이 저랑 이제 좀 오랜 지인이라서 제가 함께 이제 대화를 조금 이제 섞어 보려고 함께 했고요. 제가 머리도 산발이라 수염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네. 예쁩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가인님이 주인공이시니까 가인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오늘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주제가 솔로프리너. 였었으니까 그 관점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어쩌다가 솔로프리너가 되셨는지 그리고 솔로프리너로 일하는 거는 어떤 즐거움과 힘듦이 있는지 먼저 좀 시작해 볼까요? 사실 솔로프리너로 해야지라고 결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인원이 저희 영상 한참 할 때 특히 코로나 때 이제 가장 수요가 많았는데 그럴 때는 직원이 5-6명 이렇게 있기도 했고 이렇게 인원 되게 유동적으로 있었어서 사실 저는 지금 혼자인데도 이렇게 외부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항상 저희는이라고 복수로 얘기를 저도 모르게 하게 되거든요. 트레이닝이 돼 있는 거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보다는 항상 나는 어떤 조직으로서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동안에 일을 해왔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업가가 꿈이었는데 그랬을 때 좋은 조직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랑 같이 행복하게 일하는 게 나의 꿈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창업을 했었으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사록 감독님한테 되게 여기는 항상 팀원들이 많고 그 분들을 책임지면서 그것도 되게 고민거리고 어려운 일이지만 대단한 일이고 저는 이제 되게 리스펙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서로의 이제 약간 그런 고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사업가로서 좀 부족한가? 약간 이런 고민도 있고 그런 걸 이제 털어놓기도 하는데 근데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양새나 규모는 중요하진 않다. 네. 이제 한 10년 동안 혼자는 아니지만 이제 10년 동안 창업하고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느끼는 건 자연스럽게 일이 많아지고 매출이 커지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뽑고 늘어날 수 있는 거고 또 회사가 안 돼서 버텨야 될 때는 또 그냥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네. 그래서 굳이 나는 1인 사업을 할 거야 라든지 고집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제 지금은 한 1년째 혼자 지금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그래도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저희 주로 이제 가장 매출이 큰 부분은 아무래도 기업 용역인데요. 기업 교육 콘텐츠를 이제 영상으로 많이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남의 콘텐츠고 아무래도 그 오더로 이제 만들어지니까 우리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내 거에 대한 이게 있나 봐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아쉽잖아요. 저기서 저렇게 하지 말고 저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을 데리고 와서 얘기하면 좋을 텐데 항상 교수님 불러다가 그 원론 교과서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우리는 좀 더 현장에서 이런 얘기 들려줄 수 있는 분들이랑 컨텐츠 만들어야지. 해서 B2C로 만들어가지고 내보고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그래서 항상 돈 버는 거는 B2B로 벌어서
하고 싶은 거는 예, 투시로. 투자하고 네 그런 일들이 사업을 하는 내내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투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한다라는 게 좀 출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저자님들이랑 같이 뭐 계약해서 책을 내고 네 까먹고. 그러면은 그 영상 그 에이전시 일 하시고 네. 출판사 하시고 네. 크리에이터 하시고 네, 맞아요. 대단하다. 네. 제가 항상 가장 존경하는 학교 후배입니다. 학연.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면 세팅이 된 거네요. 네, 그게 사실은 제가 책 컨텐츠로 크리에이터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출판사에서 저를 찾았고 그래서 책과 관련된 콘텐츠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기업 교육으로 이어졌고 기업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우리 언어로 우리 컨텐츠로 만들고 싶어서 시작한 게 출판이고 모든 게 조금 다 한 발자국 옆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세 개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리소스가 리소스가요. 대략적으로. 돈을 많이 주는 쪽을 쪽으로. 먼저 하게 되는 것 그쵸, 같아요. 당연히 네.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 용역이 했을 때 항상 그게 제일 바쁘죠. 기한도 있어야 지켜야 되고 하니까 그렇고 그래서 항상 일이 바쁠 때는 제 크리에이터 일이 제일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지금 안 올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항상 한 번씩 이러면 안 돼. 내 거에 투자하고 이제 내 브랜드를 또 잘하는 게 먼저지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때 다시 유튜브 집중해서 이제 좀 열심히 해보자.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참 간사해서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월급을 받고 일해주던 근육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왜냐면은 제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명확한데 이걸 열심히 안 하고 자꾸 나한테 돈 주는 일을 네. 되게 빠르고 정확하게 해주고 있는 맞아요. 스스로를 발견하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이게 괴리가 큰 거예요. 나는 얘네 일을 해줄 때는 되게 일을 잘하는 애인데 네. 왜 내 일은 네.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고 네. 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거지?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항상 그 딜레마에 계속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하고 싶었고 이제 회사를 나와가지고 창업을 하던 순간부터 나는 사업가야라는 그런 세팅이 있다 보니까 크리에이터가 사업처럼 안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직원을 두고 일을 하는 순간에도 이들이 다 퇴근하고 뭔가 남은 시간에 내 걸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회사 안으로 끌어 들어오기도 좀 이제 직원들한테 괜히 미안한 마음이고 그리고 혼자 일을 하는 순간에도 이 크리에이터로서 이게 이제 제가 대외적으로 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약간 부업이고 네, 명함이고 이런 정도의 느낌이어서 이거를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업처럼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 같은 게 들어와도 저는 이건 약간 지금 부수적으로 크리에이터 일은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시간과 비용이나 조건이 맞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제가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해온 지는 한 6, 7년이 됐어요. 근데 그걸 조금 더 6, 7년 전부터 내가 이걸 올인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으면 좀 달랐을까? 다 됐을까? 잘 모를 일이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라디오에 나오면서 정말 많은 곳에서 또 찾아주시고 그 재밌는 거는 기업들이랑 할 수 있는 게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에서 뭐 TSMC나 뭐 그런 다른 데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시에서 자기네 강소 기업에 대한 컨텐츠를 발굴해서 이거를 그 소개를 해주길 원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기업하고 밀접하게 해서 좀 그 기업을 탐구해보고 컨텐츠화하고 이제 이게 좀 재미있는 거예요. 강의나 그렇죠. 크리에이터로서의 저의 이 일이 조금 더 여기로 확 가볼 만한 곳이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원래 의도했던 바는 아닌데 이렇게 나를 만약에 이렇게 끌어당기는 곳이 있으면 끌려가봐도 좋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좀 요즘
많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류의 지식 채널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잘 되고 많이 보잖아요. 저도 엄청 보거든요. 네. 14F도 보고 네.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소비더머니 보잖아요. 뭐. 소비더머니도 보고 네. 뭐 다나웃도 보고 네. 카테고리별로 되게 많잖아요. 네. 그쪽이 지금 좀 더 라이징하고 있는 건 맞지 않아요? 네. 항상 뭐 있었던 부분인데 계속 컨텐츠로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강의나 뭐 이런 쪽으로 근데 그거를 그건 개인이 잘해야 되는 플레이어로서 잘해야 되는 분야잖아요. 아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사업에 비하면. 근데 저는 항상 사업가라는 그 저의 마음이 있었으니까 아이덴티티가 한 번도 그쪽에서 내가 의미 있게 이거 방점을 찍어봐야지라는 생각을 좀 못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사람들은 저에게 그런 걸 기대하고 있고 이런 걸 원하고 있고 그럼 그걸 좀 더 잘해봐도 되지 않을까? 약간 지금 마음이 무게중심이 약간 요렇게 가고 있구나. 네. 왜냐면 그쪽에 매출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죠. 네.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돈이 모이고 있는 곳이 움푹 들어가 있고 네. 거기에 중력이 이끌려 가고 있는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업하고 막 이럴 때 처음에 이제 앱 문장 수집을 하는 그 앱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회사에 있던 사수 선배들을 뭐 사업한 지 1년 차, 2년 차 이렇게 막 만났을 때 그분들은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돈도 못 벌고 있고 당시에는 정부 지원 사업 받아가지고 개발자들 뽑아서 개발하고 있는데 너 비즈니스 모델이 뭐니 하면은 이제 제가 되게 이상한 얘기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남 같지가 않아서 너무 짠하고 막 그렇다.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사수 선배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일단 용역을 해. 기업들이 주는 맞아. 일을 왜냐면 저희도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에이전시들이 이렇게 그때 회사 안에 있을 때의 느낌은 쟤네 일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맞아. 돈을 많이 가져가고. 돈은 많이 가져가고 야 우리도 다 나가서 차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이렇게 좀 용역을 해봐 이렇게 할 때도 나 그런 거 하려고 회사 나온 거 아닌데 이런 마음도 있었고 또 얼마 지나서 강의해봐 너 강의하면 잘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할 때도 그런 거 아닌데 나 사업할 건데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까 영역을 하고 있고 어느새 이렇게 뭐 강의나 이런 걸로 될 때 그래 세상이 이게 내 뜻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갔을 때 돈이 되거나 뭔가 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거를 계속 거부하면서 계속 조금씩 딸려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또 아까 얘기했었던 짠함과 긍휼함이 오면서 남의 얘기 같지 않고 너무나 동의가 됩니다. 그렇게 지금 무게중심이 그래도 흘러가는 곳이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거는 돈을 주니까 막 일을 더 잘해주고 네.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건 머리로 알지만 잘 실행이 안 되다가 그게 더 움직여지게 되는 계기는 역시 돈인가요? 그 사이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돈이 되는 것과. 그치만 이제 항상 현금 흐름을 하면서 지금은 돈이 되고 있지만 3개월 뒤에도 이 일이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사이에서 하면서 제가 사실 이제 작년과 올해 좀 변화가 컸어요. 왜냐면 기업 교육 영상 용역이 많았는데 이게 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메인을 차지하는 비중이 갑자기 줄어들어. 그러면 난 여기에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고민들도 좀 있었고 심지어 그 기업 용역 이제 영상 용역을 하다 보니까 한 번은 그 클라이언트가 와가지고 어떻게 AI로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잠깐 그때 한번 여쭤보기도 했죠. 이미 AI 쓰고 있다고 전제로 얘기하는구나. 네. 그래서 그 회사의 내부에서는 어떻게든 AI화 더 시켜. 네. 그래서 모든 그 과정을 더 AI화 시켜서 비용을 줄여가 이제 내부의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저희 에이전시에 와가지고 또 좀 더 물어보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솔직하게 이런 부분까지는 지금 AI 도움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우리가 하는 일에서. 그리고 이 부분은 안 되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가 저희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클라이언트였는데 갑자기 올해 그 일이 없는 거예요. 생겼어. 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그런 AI로 인해서 더 이 영상 용역, 영상이라는 분야가 대체되고 있는 거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보게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에이전시 쓰다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건 된 거죠? 모르겠어요. 그냥 연락이 안 오는 거니까. 그냥? 너무하다. 네. 보통 그렇죠. 네. 그리고 물론 지금 100% 뭐 AI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까? 혹은 그냥 일부만 내재화하고 AI의 도움을 받아서 뭐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그런 당연히 의지들이 다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분들도 뭐 그런 HR 영상 포럼 같은 데서 AI가 어떻게 대체하고 있나 이런 거를 대표님들이 보겠죠. 항상 듣고 오니까 네. 직원 조직 구성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AI로 할지 해서 올려 약간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 일을 오래 할 수 없을 수 있겠구나. 그럼 나는 빨리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뭐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건 되게 최근의 일인데 저는 혼자 일하니까 결국은 챗GPT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엄청나죠? 네. 제가 이름도 붙여줬어요. 프리티라고 부르거든요. 프리티는 좀 별로. 네. 그래서 뭐 챗GPT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 같으면서 제가 좀 러블리하신 분인가 봐요. 근데 제가 먼데이는 만드기라고 부르고 그 챗GPT는 프리티라고 부르고 그래서 왜냐면 동료가 있는 것처럼 난 만드기도 있고 프리티도 있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 화목은 제가 약간 이런 찌바이벌 데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찌의 제가 이찌라라는 그 필름 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의 그 서바이벌 데이 아침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책상에 앉아서 생존 문제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 프리티랑. 그래서 아침 6시부터 9시인 거죠? 네. 그래서 눈 뜨고 뭐 물 한 잔 마시고 앉아가지고 왜냐면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얘랑 이제 지금 나에게 나의 아젠다 그리고 5년 뭐 가까운 뭐 1년부터 5년 뒤에 흐름 어떻게 변할 거고 나는 지금 뭘 잘하고 뭐가 돈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거를 얘랑 같이 이제 의논을 하면서 액션 플랜까지 계획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비중은 그럼 줄이고 나는 이걸 더 해야겠다. 지금 빨리 내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든지 이제 그런 계획을 프리티랑 하고 있다. 그 회사에서는 누가 나한테 계속 일을 시키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미 그 단계에 넘어가 버렸는데 이제 솔로프레너로 일을 하면은 누군가한테 나한테 돈을 주는 거는 그 일을 되게 잘해주지만 돈을 받는 형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을 아무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좋은 모티베이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막 너를 뛴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좋은 점이자 가장 힘든 점이긴 한 것 같아요. 조직 밖에서 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근데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내 시간을 이렇게 조율해서 쓰고 있어. 그게 분명 심지어 일일지라도 그런 순간 되게 행복감을 느끼고요. 동시에 커다란 압박감인 게 어제 밤에도 제가 나 지금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시계를 딱 봤는데 3시인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봤는데 4시고 5시고 요즘 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뭔가 혼자 시간을 쓰고 나만의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나 봐요. 한번 그 생각이 드니까 계속 똑같은 꿈으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심리적인 압박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통제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 안에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더 잘하고 성취하고 싶고 뭔가 그 분야에서 잘 해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일까? 아니면 쉬고 싶고 늘어지고 싶고 놀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일까에 대해서 그 두 개의 본성이 제 안에서 굉장히 싸우고 있지만 그 아이들을 잘 다스리기만 하면 그래도 되니까 누가 시켜서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찌라님은 자기 관리를 대단히 잘하는. 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잘하는 사람이야. 네, 원래 잘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잘하는 사람이라서 그게 막 흔들릴 때 어떤 식으로 이겨낸다라는 솔루션은 아직은 안 나와서 되게 신기하다. 맞아요. 원래 자기 관리를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옆에서 지켜봤을 때 예를 들면 운동도 계속 꾸준히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고. 어떤 운동 하세요? 저 클라이밍 자연암벽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너무 근데 그것도 약간 그 시간 안에 이제 쪼개놓고 저는 약간 태스크처럼 모든 걸 하는데 사실 이것도 AI 도입된 뒤 더 그렇게 되긴 했지만 예전에 제가 창업하고 한 10년은 그냥 일밖에 모르면서
살렸거든요. 사무실 앞에다 원룸 구해놓고 잠만 자고 나오고 막 그렇게 10년 해봤지만 그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시간을 쪼개서 놀고 뭐 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네. 은재님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아.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이야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프리너가 되는 사람들이 두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자의가 있고요. 타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의로 인해서 나는 누가 시키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선택해서 하겠어. 그건 너무나 나에게 즐거운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타입이셔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심지어 워커홀릭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더 생존 가능성이 높은 타입인 것 같고 또 한쪽의 타입은 밀려나는 경우도 전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밀려나거나 아니면 쫓겨나거나 아니면은 내가 못 견디겠어서 도망가거나 네.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약간 한 번 더 질풍노도의 시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내지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라는 되게 처절한 어떤 한바탕의 고민이 없으면 누가 나한테 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냥 퍼져버리기 되게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계 때문에 어떤 일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하면은 또 오래 하기 힘들잖아요. 네. 솔로프리너는 자기가 되게 좋아서 하지 않으면 되게 더 난이도가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지간하면은 솔로프리너 되게 추천하지 않는다. 꽤 자기 이 자가 발전이 되는 타입이 되는 편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타이로 되신 분들이 저는 더 성공한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은 타이로는 내가 조직에서 떨궈졌는데 그게 더 사람을 이렇게 치열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내가 성공하고 말겠어. 이런 개새끼들 이러면서 더 약간 공격력이 더 강해져서 그러니까 저는 사업을 A가 성공해, B가 성공해, C가 성공해라고 부르면은 그 중에서 제일 처절한 애가 성공해. 그러니까 항상 제일 맞는 것 같았어요. 주변을 보면은. 그래서 타이로 나온 사람들이 더 처절한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서 성공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수는 아주 적고 네. 되게 많은 그냥 자가 발전이 안 되신 분들은 어지간하면 조직에서 버텨라. 그게 최대한.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 저는 해석이 되네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얘기에서 제가 픽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찌라님이나 저의 케이스가 은재님이랑 다른 부분이 뭐냐면 저는 지금 사실 솔로프리너는 아니지만 이게 일종의 초반에 저희는 사업을 하면서 떠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고 사람을 썼잖아요. 초반에. 그러니까 뭔가 프로덕트를 만들고 그거에 억눌려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겪은 거죠. 일종의 질풍노도의 시기처럼 이미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굴러가고 있는 맞아요. 것도 있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동의해요. 예. 이제 은재님은 근데 이제 솔로프리너로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거기서는 아직 그런 그 고민은 없는 거죠. 내가 뭘 책임지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5명의 직원이 집에서 애가 울고 있어 이렇진 않으니까. 예. 그게 진짜 큰 장점이긴 하거든요. 누구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 회사에서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챙겨야 될 인원도 많고, 그리고 막 되게 막 괜히 나도 좋은 리더이고 싶잖아. 네. 그러니까 막 더 엄청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 성장했으면 좋겠고, 네. 그 압박감과 부담감이 저는 다른 리더에 비해서는 적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꽤 힘들었던 것 같은데 나와서 일하니까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큰 장점이에요. 그냥 나만 잘하면 되잖아. 네. 내 한 몸 건사하는 게 세상에 제일 쉬워, 실은. 네. 누구를 챙기는 것보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좋은데 반대로 저는 옛날에는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임팩트를 세게 나는 식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작게 해야 되니까 이제는 아주 작게 현실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적응하는 데 한 1년 걸린 것 같아요. 1, 2년 걸린 것 같아요. 여전히 적응 중인 것 같아요. 네. 그 여러 가지 가치가 좀 많이 전복된 것 같은데 혼자 나와서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면 저는 되게 저한테 쫓겨가지고 계속 사실 제가 제 멱살 잡고 끌고 가니까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99번을 99일을 그렇게 잘하고 뭐 한 번을 크게 망하든 아니면 99일을 그냥 고만고만하게 계속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평소에는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지만 한 번을 굉장히 잘한다든지 해서 가는 수도 있는 것 같으니까 꼭
계속 성실할 필요도 없다. 네, 어차피 사업은 운이다라는 게 네,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저를 잘 알게 된 거는 나는 엄청 성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랄까 그 사업가 기질이나 막 크게 뭐 대중들한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목표가 성공해서 지속 가능성으로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오래 계속 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쌓아나갈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거로 좀 방점이 많이 바뀌어서 옛날 같은 에너지는 좀 아닐지 모르지만 네, 그게 우리가 나이 들면서 좀 성장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옛날과 달라진 점이 저는 딱 그런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질문을 바꿔서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면 사업가의 기질은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사업가와 솔로프레너의 차이는 뭘까요? 좀 사실 저는 계속 사업가이고 싶고 지금도 이제 그런 욕망이 더 큰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막 사람들도 책임지고 싶고 하는데 계속 그거를 다 내려놓고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놔봤더니 솔로프리너가 남았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해도 돼. 내가 뭔가 일을 달성하고 내가 추구했던 의미까지 가는데 동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게 지금 더 빠르고 효율적이면 없는 데까지는 그냥 가도 돼라는 욕망을 제거해보니 솔로프리너가 남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는 다시 또 그 영향력을 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또 키워가 보고 싶은 생각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되게 정확한 의미에서 솔로프리너라기보다 사업가인데 잠시 솔로프리너 상태인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걷고 있다가 보니까 지금 혼자 남았네. 하지만 또 뭐 다른 친구가 길 맞으면 있고. 근데 그 대신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방향성과 그런 게 있으면 또 그런 기회들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사업도 해보고 혼자서 일해봤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누군가와 일한다면 어떤 사람이랑 일하고 싶어요? 그러게요. 옛날엔 욕심도 많았고 막 성장시키고 싶고 같이 성장하고 싶고 뭐 그렇긴 했지만 프리티 같은 애. 프리티는 그냥 거절하지 않잖아. 그렇죠. 네, 하겠습니다. 가끔 헛소리를 해서 그렇지. 그러면 좋겠지만 그치만 그건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동료들한테도 사실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좋은 리더일 수 있나. 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남편 하나로도 충분하지 않나? 그쵸. 막상 해보면은 나만 계속 긍휼하고. 갑자기? 사실 일만 있을 때는 좀 덜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이 붙는 순간 그 사람 때문에 갈등이 오고 일이 힘들고 내가 그래서 지금 이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그것도 전 크다고 생각해요. 네. 나도 모르게 방어 기제일 수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나는 힘들긴 한데 저 새끼는 놀고 있으면 화가 나서 힘이 듭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굉장히. 그래서 저는 그게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 순간 거기에서 괴리감 항상 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기업 덕후라서 기업 얘기들을 많이 뭐 수집하고 보고 작은 스타트업부터 뭐 그런 얘기들을 좋아하지만 그 갈등들을 다 뚫고 그걸 일을 해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볼수록 그럼 나는 해낼 수 있을까? 옛날에는 확신이 있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그렇네요. 앞으로가 기대되고요. 네. 저는 실은 아주 잘 알던 분은 아닌데 저랑 겹치는 이 관심사가 많아서 되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기대되네요. 네, 그리고 책 나온 거 혹시 알려주실 만한 거나 홍보해 주실 만한 건 없어요? 네, 올해 1월에 기업 읽어드립니다라는 책, 제가 이제 그동안 기업 얘기 중에서 저의 최애 기업 12개를 모아서 기업 스토리를 이제 냈어요. 제가 출판을 했고, 그 책을 좀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태희 씨랑 같이 하는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아니면 아예 안 나왔던? 또 있고 제가 유튜브에서 했던 기업도 있고 어디에서도 하지 않은 기업도 넣고 약간 이제 좀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은 기업 중에 제일 재미난 케이스 하나만 이야기해 주시면 안 돼요? 좋아하는 기업과 이게 왜 좋은지. 어디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기업은 이제 이솝이었어요. 이솝 저도 너무 좋아요. 궁금하다. 그래서 그냥 이솝이 뭐 향도 좋고 제품력도 좋은 브랜드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근데 초기부터 그 지금의 화장품들이 하는 친환경이라든지 비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학을 가지고 실천해온 기업이고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나투라라는 그 화장품 업계의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기 전까지는 글로벌에서 투자를 받기 전까지는 그냥 작은 스튜디오 같은 그런 화장품에 불과했거든요. 이제 호주에 몇 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는. 근데 그런 철학을 쭉 쌓아오다가 그게 이제 그런 대기업적인 네트워크를 만났을 때 확 성장을 하게 된 거여서 저는 그렇게 천천히 성장해온 뭐 블루보틀도 그렇고 이솝도 그렇고 제가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믿고 싶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쌓아온 브랜드가 이제 오래 갈 수 있고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솝은 화장품 업계도 굉장히 빨리 신제품이 나오고 뭐 기능을 강조하고 하잖아요. 근데 전혀 기능에 대한 이거는 뭐 주름을 개선해줘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신제품이 나오기까지 엄청 오래 걸리는데 뭐 동물 실험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한 번 나온 제품이 아주 오래 가는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엄청나게 반응이 있었던 아로마틱 핸드밤 같은 경우는 그 이솝이 거의 시작했을 때 만들었던 제품인데 아직까지 네, 지금까지 사랑을 받는다거나 네, 지금 아주 재밌게 설명하진 못했지만 아니에요. 그런 그 이솝의 그동안의 스토리와 철학을 보면 더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브랜드인 것 같아서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결혼하기 전까지 이솝 하나 썼었거든요. 네. 파슬리 시드 모델 하나만 쓰다가 지금은 와이프 걸로 다 바꿔가지고 네. 쓰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데 네.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되게 작은 되게 부티크 같은 브랜드다가 대기업의 잡으로 만나서 빵 커졌잖아요. 네. 근데 저는 거기서 그 포인트가 되게 대단한 게 큰 회사인데 별로 안 바뀐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이드하게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치는데 네. 매장 하나하나의 서비스나 제품도 처음 초기의 철학이나 어떤 마인드나 그게 거의 안 바뀌는 느낌으로 커진 느낌인 네. 거예요. 네. 회사에서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매출 드리블을 해야 되고 뭐 투자자한테 신경을 써야 되고 하다 보면은 다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고 아니면은 자기가 하지 않던 거를 더 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지켜진 거지? 너무 신기하네. 그래서 심지어 거기는 창업자가 되게 빨리 그만뒀어요. 그 나투라라는 회사에 매각할 때 그분은 이제 나와가지고 저 그럼 그분 뭐 하나 엄청 찾아보거든요. 뭐 근데 하세요? 그냥 컨설팅 뭐 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는 없으니까. 네, 그냥. 그 이후에 소식은 좀 안 보이고 처음에 같이 공동 창업했던 원래 대학생 알바였던 분이 지금까지도 여자분 진짜? 있어요. 수잔이라는 여자분. 그분 되게 멋있는데. 알바 자리를 잘 찾아야 돼. 근데 중요해. 그 둘이 그 철학과랑 무슨 뭐가 하여튼 인문학에 엄청 심취해가지고 둘이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성장해온 브랜드인데 어쨌든 창업자는 빠졌는데도 오래 갔고 지금 조금 궁금한 거는 이제 로레알이 최근에 인수하면서 그 뒤에도 계속 그걸 갈 수 있을까라는 궁금점이 있지만 그리고 이솝도 그 공간 마케팅이 맞아요. 엄청 잘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제가 가면은 그런 시그니처 매장들에 가가지고 또 매니저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화장품 얘기 하나도 안 하고 30분 동안 이 근처에 관광할 만한 좋은 곳, 그 뭐 갤러리 얘기 막 이런 거 엄청 해주시거든요. 그게 네. 또 그 이솝 브랜드의 철학이기도 하고 그게 그 회사의 DNA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는 정말 그 창업자가 종교만큼이나 이 이거를- 철학을 세팅을 단단히 해놓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 찌라의 눈이 반짝이는 찌라님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면서 네. 아 천상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기업 들어요. 읽어주기. 네네네. 덕질의 영역이죠. 네. 좋은 것 같아요. 그 브랜드란 표현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기업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뭐 브랜드 전문가거나 그렇진 않고 그리고 이제 기업 읽어드립니다 채널에는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서 댓글을 달고 주식에 따라서 조회수도 왔다 갔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 그 기업과 사람에 가장 좀 그 초점이 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얼마나 그 힘든 시간을 다 이겨내서 여기까지 왔으며 그거를 보다 보면 또 제 자신도 위로와 용기를 많이 얻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 그리고 기업가에 저는 좀 많이 포커싱을 하는 것 같아요. 재밌다. 저도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특히 너무 신기하다. 이런 기업 읽어주기라는 이게 저는 이거가 되게 다양한 형태로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어디서는 브랜드라는 관점에서 보고 어디는 이거를 되게 투자 관점에서 보고 네. 저는 매경 월과월부 되게 네, 좋아해요. 예. 재무제표. 김용갑 기자 되게 네. 딕션 좋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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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쫙 한번 훑어주는 거 그냥 스터디 차원에서 운전할 때 이렇게 틀어놓고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류의 컨텐츠는 전 앞으로 쭉 계속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관점이 좀 달라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장점이자 단점인 게 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도체 기업들 궁금해하고 뭐 식품 업계에서는 또 다른 소비재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뭐 물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깊이 면에서 또 저도 고민이 있지만 네, 그런 다른 비즈니스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는 것은 다 똑같다. 맞아요. 너무 동의합니다. 네. 솔로프리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사업가셨던 하이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더 잘 되실 것 같고요. 잘 되면 저랑 좀 친하게 지내주시죠. 네. 아, 제가 잘 부탁드릴게요. 네. 이 두 분은 선후배 사이라 이미 친하신 것 같고 저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